안녕하세요. 오늘은 1947년 로스웰 사건이라는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그리고 또 수십 년 뒤에 나타난 외계인 인터뷰라는 좀 논쟁적인 이야기, 이걸 함께 깊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로스웰 당시 공보장교 증언부터 그 에어리얼이라는 외계인 인터뷰 내용이라는 블로그글, 또 그걸 비판하는 글이랑 기사들, 로스웰 음모론 전체를 다룬 정보까지. 네, 맞아요. 정말 상반된 주장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뭔지 좀 파악해보고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또 뭘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로스웰 사건 그 시작부터 가보죠. 1947년이었죠. 미 육군 항공기지 공보장교 월터 하우충이가 추락한 비행 접시 잔해를 수거했 이런 보도자료를 딱 낸 거예요. 네,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군에서 그거 아니다. 기상관측용 기구였다.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렸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의혹이. 네, 시작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하우충이가 수십 년이 지나서 남긴 유언에서 자기가 외계인 사체랑 이상한 금속 파편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점이에요. 아, 유언으로요? 근데 그 증언이 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당시 계급이 비교적 낮았다거나 나중에 UFO 박물관 설레입에 관여했다거나 이런 점들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증언 시점 자체도 사건 있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서 기억의 왜곡 가능성 같은 것도 제기되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이번엔 마틸다 맥 엘로이라는 간호장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스웰 추락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계인 에어럴과 텔레파시로 인터뷰를 했다. 이런 주장이 담긴 책이나 글이 나온 거죠. 네,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뭐랄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에어롤은 자기가 도메인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명 소속이고 자신은 ISB, 그러니까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소개를 해요. ISB요? 영적 존재. 네, 지금 이 육체는 그냥 임시로 쓰는 인용몸 같은 거고 진짜 자신은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구가 사실은 올드 엠파이어라는 다른 외계 세력이 관리하는 일종의 감옥 행성이라는 주장이에요. 네, 지구가 감옥이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그 주장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ISB들,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이 원래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갇혀서 계속 환생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지구의 생명체들 있잖아요. 이것도 자연 진화가 아니라 벅샘 블루썸 같은 외계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업이요? 생명체를? 네, 먹이사슬이나 또 우리가 아는 유성생식 같은 시스템도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인간의 종교나 과학, 특히 진화론이나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거요. 다 오류투성이라고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ISB 자체는 원래 선악 구분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우주 자체가 사실은 우리 ISB들의 생각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죠. 와,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그럼 다른 자료들은 당연히 반론이나 비판도 있겠죠. 당연하죠. 우선 과학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서요. 우주거리가. 실제 접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아, 하긴 그렇죠. 미 국방부 같은 데서도 UAP,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현상 조사를 계속하지만 아직 외계 존재라는 증거는 나온 게 없고요. 그럼 그 외계인 인터뷰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없나요? 있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상한 옴니버스라는 블로그 분석 자료를 보면요. 1947년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을 법한 용어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탄소 기반 물질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아, 그런 오류가. 네. 그리고 인형모민이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설정, 또 그 ISB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종교, 바로 사이언톨로지의 교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도 아주 중요해요. 사이언톨로지요? 네. 심지어 그 외계인 이름 에일 있잖아요. 이게 철자를 바꾸면 라이얼,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런 애너그램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이건 실화가 아니라 사이언톨로지 기반의 창작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와, 구체적인 근거들이 많네요. 그냥 반박이 아니라. 그럼 로스웰 초기에 나왔던 다른 증언들도 비판이 있나요? 아까 하우충이 말고도요? 맞습니다. 나무위키 자료 같은 데 정리된 걸 보면 또 다른 중요 증언자인 제시 마셜 소령의 진술에도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마샬은 그 잔해가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 사진 보면 잔해가 찢어져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마샬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장교 증언도 있었고요. 한때 또 화제가 됐던 FBI 메모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외계인 관련 소문을 받아 적은 수준이지 문서는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로스웰 사건과 이 외계인 인터뷰를 둘러싼 정말 극명한 대립이네요. 네, 그렇죠. 한쪽은 뭔가 거대한 진실이 은폐되어 있고 외계인과 접촉했고 우주의 비밀이 밝혀졌다. 이러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언들은 앞뒤가 안 맞고 심지어 특정 종교랑 너무 비슷하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서는 거고요.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상반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글쎄요. 뭘까요? 아마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 존재는 대체 뭐냐?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 혹은 공식 발표 너머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께서 접하신 그 외계인 인터뷰 내용이 산일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렇다 해도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의식의 본질이 뭘까? 이 물질 세계 너머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우주는 얼마나 넓은 걸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자체는 의미가 있죠. 혹시 이런 이야기들 속에 설령 그게 허구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어떤 통찰의 조각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미지의 것에 대한 우리의 오랜 희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